매일 저녁 어머니의 카드로 배달 음식을 시키던 아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밥 먹으렴. 엄마는 이제 힘들어.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매일 저녁을 차려야 했던 어머니. 아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지쳐갔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식비, 늘어가는 무릎 통증,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현실. 과연 어머니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이후 모자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인생TV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 68세 김명자 씨의 저녁 시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왔구나. 저녁 7시 아들의 구두 소리가 현관에서 들립니다. 엄마, 저 왔어요. 42세 김준호는 어머니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구두를 벗어 던지듯 현관에 놓고 익숙하게 거실 소파에 몸을 묻습니다. 아, 피곤해. 오늘은 뭐 해놨어요? 오늘은 별로 없는데. 에이, 엄마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영자 씨의 하루는 늘 아들 준호의 저녁 식사 준비로 마무리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도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었죠. 준호야, 밥 먹자. 오늘은 반찬이 좀 적네요.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부터 준호는 더 자주 어머니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서였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방문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걱정돼서 온다더니 이제는 아이의 식당처럼 드나드네. 퇴근하면 집에 가는 대신 어머니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가끔은 주말 점심까지 먹고 가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에 고기가 좀 적은데요. 요즘 고기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럼 제가 치킨이나 시킬까요? 엄마 카드 어디 있어요? 영자 씨의 통장에는 매달 빠져나가는 식비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저녁 식사 값을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오히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면 늘 어머니의 카드를 당연하게 요구했죠. 자꾸 시켜 먹지 말고. 에이, 뭐 어때요? 어차피 엄마 혼자 쓰시는 것도 아닌데. 밤이 되어 준호가 돌아간 후 영자는 주방을 정리하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나. 굽어진 허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지친 눈빛이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영자 씨의 고민은 단순히 저녁 식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었고,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변화는 우연히 마주친 오래된 친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자야, 너 맞니? 어머, 정숙이? 동네 마트 채소 코너에서 마주친 정숙은 30년 전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한층 밝아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아들 밥 해주고 산다면서. 그래. 준호가 아직도 퇴근하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아이고,
난 절대 안 그래. 우리 애들 다 독립시켰어.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너는 어쩜 이렇게 달라 보이니? 요가도 배우고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고. 너도 이제 그만 자식 뒷바라지하고 우리랑 같이 다녀볼래? 정숙의 말은 영자의 마음 한켠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기, 혹시 그런 거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해? 복지관으로 가면 돼. 나랑 같이 갈래?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장을 꺼내 한 달 지출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네. 대부분이 준호의 저녁 식사와 그가 시키는 배달 음식 값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생활하는 영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은 달라져 볼까? 그날 저녁 평소처럼 찾아온 준호를 맞이하며 영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이제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밥값도 내가 좀 내줬으면 해. 엄마가 돈이 없어요. 제가 돈 드릴까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들이 와서 밥 먹는 것도 싫으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뭐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럼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그날 이후 준호는 일부러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반찬을 요구했고, 배달 음식도 더 자주 시켰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만 있어요? 엄마, 치킨 시켜요. 아들아, 카드 주세요. 어제는 중국집이었으니까 오늘은 치킨 먹어요. 영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무릎 통증으로 잠을 설쳤고 장을 보고 음식을 하는 일이 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그럼 오늘은 짜장면 시켜 먹죠. 탕수육도 같이요. 변화는 종종 극단적인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영자 씨에게 그 순간은 어느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못했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에이, 그럼 미리 얘기하시지. 제가 다른 데 가서 먹었을 텐데. 준호는 또다시 어머니의 카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하자, 준호야. 네, 뭐려?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밥 먹으렴. 엄마는 이제 힘들어.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도 이제는 내 삶이 필요해. 오늘도 텅 빈 집에서 영자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러다 아들이랑 완전히 멀어지는 건 아닐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나 준호일까 하는 마음에 영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영자야, 우리 복지관 같이 가자니까. 오늘은 좀 힘들어서. 또 그러고 있을 거야? 그만 일어나. 내가 데리러 왔어. 정숙이 갑자기 찾아와 영자의 팔을 잡아 끕니다. 옷 갈아입고 나와. 기다릴게.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고 나온 영자는 정숙과 함께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은 영자 씨예요.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동네 사시는구나. 저도 그 근처 살아요. 낯선 환경이 어색했지만 다들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 영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매일 저녁 밥 먹으러 왔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자고 했더니 아들이 화를 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딸이 결혼하고도 매일 와서 밥 먹고 애까지 맡기고. 맞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많죠.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준호의 아내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시간 되세요? 지금 댁 근처에 있는데. 그래, 오겠니?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영자의 집에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가 많이 변했어요. 변했다니? 매일 짜증을 내고 회사에서도 일이 안 풀린다고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아니면 다 맛이 없다고. 지영의 말에 영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어머니 댁에 오면 위로가 됐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예전처럼만 해주시면. 영자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복지관에서 만난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지영아, 네, 어머니. 준호도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 하지만 어머니, 나도 힘들었어. 매일 저녁을 차리는 게 나이 들수록 더 버거워. 내 남편이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구나. 지영은 한숨을 쉽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끔은 보러 와주세요. 그래, 내가 먼저 연락할게. 지영이 돌아간 후 영자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가 너무 급하게 변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도 준호도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란다. 너는 너대로의 가정이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의 삶이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준호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반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장보기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하면 됐습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 몇 시였더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자세를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영자 씨, 요가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요즘은 무릎도 덜 아파요. 꾸준히 하시니까 몸이 달라지는 거죠.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요가가 끝나면 바로 스마트폰 교실이 있습니다. 이제 카톡 프로필도 바꿀 수 있고 사진도 보낼 수 있어요. 어머,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영자 씨가 제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빨리 배우시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반찬 서너 개만 해도 되니까 장보기도 편하네. 그때 진동이 울립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한 달 만에 온 준호의 첫 연락이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봅니다. 그래, 너는 잘 지내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회사 끝나면 집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로요. 정말 힘들지는 않니? 괜찮아요. 지영이가 옆에서 도와줘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응. 저번에 문자 읽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이제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엄마한테
의존하려고만 했네요. 영자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괜찮아. 엄마 탓도 있어. 너무 오랫동안 너를 어린아이처럼 대했나 봐. 이제 저도 제 앞가림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대화를 마치고 난 후 영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 합창단을 새로 만든다는데 영자 씨도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다들 처음에는 서툴러요.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망설이던 영자는 용기를 내어 합창단에 등록합니다. 영자 씨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중간 음역이 딱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작은 소리로만 노래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요양원 공연도 가기로 했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영자 씨가 있어야 우리 합창단이 완성되는 거요. 퇴근 시간, 이제는 더 이상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피아노 앱을 다운받아 내일 배울 노래를 연습합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또다시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웬일이니? 제가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한번 맛보러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내일 몇 시에 갈까? 점심시간에 오세요. 제가 일찍 퇴근할게요. 영자는 옷장 앞에 섭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는 설렘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됩니다. 이제야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추석이 다가오자 영자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매년 이맘때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차례상은 어떻게 하려고?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직 연락이 없어서. 준호는 요즘 잘 지내? 지난번에 김치찌개 맛은 봐줬는데 그 뒤로는 가끔 문자만 해.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준호구나. 추석에 제가 차례상 준비해도 될까요? 영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요리학원도 다니고 유튜브로도 많이 배웠어요. 지영이도 도와준대요. 작년까지 엄마가 힘들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해볼게요. 정말 괜찮겠니? 그동안 엄마 고생하신 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추석 전날 준호가 장본 물건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니? 내일 쓸 재료요. 제가 끝나고 일찍 와서 준비할게요. 혼자 할 수 있어. 지영이도 일찍 와요. 엄마는 내일 아침에 오시면 돼요. 준호가 돌아간 후 영자는 텅 빈 부엌을 바라봅니다. 매년 이맘때면 분주했던 부엌이 처음으로 조용합니다. 이제 정말 다 컸나 보네. 다음 날 아침 영자가 준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영이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준호는? 장 보러 나갔어요. 뭐가 부족해서. 부엌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준호가 한 거니? 네. 어제부터 계속 준비했어요. 밤새도록 유튜브 보면서.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좀 서툴러도 이해해 주세요. 처음이라. 영자는 준호의 어색한 손놀림을 지켜봅니다. 썰기도 어설프고 간도 맞지 않지만 그 모습이 새삼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어릴 때 엄마가 하시던 것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잘하고 있어. 차례상이 거의 완성될 무렵 준호가 영자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응.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죄송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영자는 준호를 꼭 안아줍니다. 엄마도 미안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더 일찍 도와줬어야 했는데.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어머니, 이제 매주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그래도 될까? 이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서툴러도 먹어주실 거죠? 영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내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게 먹을게. 그리고 어머니, 복지관에서 뭐 배우신다고 하셨죠? 응, 요가랑 합창도 하고. 다음에 공연하실 때 저희도 보러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자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합창 연습을 합니다. 영자 씨, 이번 공연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첫 공연이라 그러시죠. 저희도 다 그랬어요. 복지관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무대 의상으로 입을 한복도 새로 맞췄습니다. 엄마, 공연 보러 갈게요. 준호야, 바쁠 텐데 괜찮아? 연차 썼어요. 지영이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도 별로 기대는 하지 마라. 아직 서툴러서. 에이, 그동안 얼마나 연습하셨다고. 분명 잘하실 거예요. 공연 당일 복지관 당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머리 한번 만져드릴게요. 지영이 분주히 영자의 머리를 매만집니다. 고마워. 어머니 한복 입으니까 정말 예쁘세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이 한창일 때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긴장되시죠? 이거 드세요. 이런 것까지 준비했니? 당연하죠. 엄마의 첫 무대인데. 공연이 시작되고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불러보는 어머니 마음입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긴장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동안 연습한 대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마 목소리가 제일 잘 들려. 준호가 속삭이듯 지영에게 말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준호는 영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또 뭘 했길래? 집에 들어서자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요리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위주로 해봤어요. 어머니, 준호 오빠가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영자는 아들의 음식을 한 입 먹어보고 놀랍니다. 어때요? 맛있네. 이제 정말 실력이 늘었구나.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매주 일요일에 만나요. 예주. 네. 한 주는 제가 엄마 댁에 가서 요리하고 한 주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고. 그래도 될까?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엄마, 이제 더 이상 혼자 드시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도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 잘 자랐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요가 수업을 갔습니다. 어제 공연 정말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영자 씨, 우리 이번에는 악기도 배워볼까요? 악기요? 네, 우클렐레 수업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래요. 한번 배워볼까요? 이제 영자의 삶은 매일이 새로운 도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역할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관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수기 공모전. 영자는 천천히 펜을 듭니다. 나의 이야기를 써볼까? 오늘 우리는 영자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자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지금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의 인생 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노후인생 TV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